무료 멤버십을 만들어 밴드나 단톡방을 개설할 예정이고 재야 고수분들의 픽도 공유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 본머스 대 플럼. 리그 19위 본머스 대 9위 플럼의 경기입니다. 본머스의 키퍼 무어는 유로 예선에 출전해 라트비아전에서 골까지 기록하며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이번 맞대결 상대인 플럼의 다니엘 제임스입니다. 본머스에는 키퍼 무어 외에 주전 수비수 크리스 메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트비아전에 출전하여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팀 상성에서는 2022년 챔피언십 리그에서의 경기를 포함해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대등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플럼이 상황이 좀 나은 편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는 본머스는 2승 3패이고 플럼은 2승 1무 2패로 차이는 없습니다. 최근 양팀 홈 원정 경기 성적도 비슷한데요. 시즌 초반에 부진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홈에서 맨시티에게는 대패했지만 리버풀에게는 1대0 승리를 한 본머스와 원정에서 브라이튼에게 승리하고 브렌트퍼드에게 3대2로 패한 양팀은 흐름이 예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차이라면 강등권 싸움이 치열한 본머스와 조금만 승점을 쌓으면 유로 컵대회 출전권이 있는 상위 6위권도 바라볼 수 있는 플럼입니다. 두 팀 상성에서 최근 3경기로 좁히면 3무로 일단 무가 많아 이번에는 승패로 갈릴 회차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머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2경기 브라이턴 대 브렌트퍼드. 리그 7위와 8위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8경기로 보면 4승 3무 1패로 그 흐름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최근 FA컵 8강에서 그림즈비 타운을 5대0으로 대파하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맨유와의 4강은 4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로테이션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홈 경기 성적 또한 4승 1패로 더욱 좋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키플레이어 이반 토니가 리그에서 16골로 리그 득점 3위를 하며 팀을 혼자 이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마무리 능력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턴이 이반 토니를 어떻게 묶느냐가 이번 경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 경기 0.85의 실점률의 수비력을 유지하고 브렌트퍼드가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0.75에서 1.54로 올라가는 것을 봐서 브라이턴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이턴이 이반 토니를 꽁꽁 묶는 전략이 성공하길 예상하며 브라이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3경기 크리스털 대 레스터. 리그 12위 크리스털 대 17위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양팀 순위 차이는 5계단이 차이가 나지만 승점은 2점 차이로 한 경기마다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경기입니다. 양팀 이번 A매치에 유료 예선에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크리스털 팰리스의 자하의 폼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번 시즌 부상이 겹쳐 팀 성적이 함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부상을 털고 팀에 합류하여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주전 골키퍼 과이타의 부상 결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털은 리그 4연패 중인데 상대 팀들이 리그 상위 팀들로 맨시티, 브라이턴, 아스널이었습니다. 레스터도 최근 5경기 4연패 후 1무로 대진운이 쉽진 않았습니다. 맨유, 아스널, 첼시 등이었는데요. 직전 1무는 브렌트퍼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양팀 상성은 최근 5경기 레스터가 2승 3무로 앞서 있고요. 크리스털의 자아가 제폼을 찾는다면 이제는 폼이 많이 떨어진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에게는 기대를 걸 수 없고 대신 이해나초의 발끝을 믿기에도 리그 3골로 신뢰가 그리 가진 않습니다. 크리스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4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울버햄턴. 리그 16위 노팅엄 대 13위 울버햄턴의 경기입니다. 유로 예선에서 주전으로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로는 울버햄턴의 후백 네베스 정도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이번 시즌 대대적인 영입을 했지만 효과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굵직한 영입보다는 숫자만 많았을 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제가 보기엔 실패한 영입으로 보입니다. 황의조 선수도 영입 후 그리스 자매 구단인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되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FC 서울로 팀을 옮기게 되었죠. 울버햄턴은 로페테기 감독 영입 이후 그 버프 효과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A매치 휴식기 전 리즈와의 홈경기에서 4대2로 대패했는데 점수도 그렇지만 경기력에서도 여전히 2% 부족해 보입니다. 수비 위주의 로페테기의 전략은 주전 수비수 맥켄나의 부상 공백이 있어 수비 전력으로는 클린시트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성에서는 울버햄턴이 3승 1무 1패로 앞서고 있는데 이번 시즌 1차전에서는 울버햄턴이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리그컵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는데요. 그 매치 분석을 보면 점유율에서 울버햄턴이 66대 34%로 월등히 앞섰지만 결국 1대1 무승부로 끝나고 승부차기에서 울버햄턴이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에서 앞서는 울버햄턴이지만 최근 흐름에 큰 차이가 없고 양팀 저조한 득점력으로 봤을 때 공방전 끝에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제5경기 빌바오 대 헤타페. 라리가 7위 빌바오 대 13위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전 선수가 스페인 국적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이해 보이는데요.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2대0으로 스코틀랜드에게 패했던 경기에서 센터백 이니고 윌리엄스와 후반전 니코 윌리엄스가 출전했었습니다. 예상 밖의 패배로 분위기도 안 좋았겠지만 이동 거리가 좀 되어서 체력적으로 추스리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타페도 주전 공격수 에네스 우날이 튀르키예 국대로서 직전 크로아티아와의 홈 경기에 출전했지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흐름은 빌바오가 1승 1무 3패로 3승 1무 1패의 헤타페보다는 안 좋습니다. 두 팀 상대했던 팀들은 빌바오가 바르셀로나와의 홈 한 경기 정도 제외하면 중간 순위의 팀들과의 매치였습니다. 최근 5경기 상성에서는 1승 3으로 빌바오가 조금 앞서 있지만 최근 3경기가 무승부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직전 리그 매치 1차전에서는 점유율이 빌바오가 원정팀임에도 51대 49로 앞섰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동점골을 허용하고 다시 추가골을 넣으면 헤타페가 따라가는 양상이었는데요. 그 매치 예상 승률이 19대 51로 빌바오가 월등히 앞섰지만 결과는 2대2로 비기는 이변 경기였습니다. 이번 매치는 빌바오의 홈 경기이고 니코 윌리엄스가 A매치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에 빌바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6경기 첼시 대 에스턴 빌라. 프리미어리그 10위 첼시 대 11위 빌라의 경기입니다. 첼시에는 유료 예선에서 벤 치렐, 리스 제임스, 메이슨 마운트, 코너 갤러거가 차출되었습니다. 벤 치렐은 예선 2차전에서 첫 국대 선발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2대0으로 승리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빌라는 A매치 출전 선수가 없습니다. 양팀 상성은 리그컵 한 경기를 포함해 첼시가 3승 1무 1패로 우세한데 직전 리그 2경기에서도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첼시가 상성으로 보면 우세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 첼시의 흐름은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빌라는 최근 3승 1무 1패로 흐름이 괜찮은 편인데요.
원정 성적으로만 봐도 3승 1무 1패로 괜찮습니다. 경기 흐름이나 성적이 기복이 있는 첼시는 패승무가 최근 6경기 성적입니다. 현재 첼시는 부상 병동입니다. 키플레이어 티아고 실바를 필두로 라임 스털링, 브로자, 오바메양, 메이슨 마운트, 쿠에타, 리스 제임스까지 전 포지션에 골고루 부상자가 있습니다. 빌라에는 키플레이어 필리페 쿠티니와 카마라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요. 최근 흐름이 좋은 빌라이고 원정에서의 성적도 무난하기에 부상 병동의 첼시가 A매치의 주력 핵심들의 차출도 있어 전력 공백이 심각한데 이번 시즌 후반 1,300억을 들여 샤우타르에서 영입한 무드리크는 여전히 돈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A매치 잉글랜드 경기에서도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홈발도 그리 강하지 않은 첼시, 불안한 포터 감독의 위상도 있고 모든 부분이 불안정한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제7경기 카디스 대 세비야, 라리가 15위 카디스 대 14위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양팀 다 부상자가 많습니다. 카디스에는 주전 선수 중에 공격수 오캄포와 미드필더 알카라즈,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의 수비수 이삭의 퇴장 징계까지 결장이 있습니다. 세비야도 리그 4골로 팀 내 2위인 주전 미드필더 에릭 라멜라와 미드필더 고메즈의 퇴장 징계 결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상성은 세비야가 4승 1무로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최근 3경기에서는 세비야가 3승으로 우세하지만 점수차는 3경기 전부 한 점 차이로 점수차에서는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최근 두 팀의 홈 원정 성적을 살펴봤습니다. 카디스는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2무로 좋습니다. 8경기로 늘려도 4승 3무로 패가 없는 경기인데요. 10경기째 무패로 팀 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1무 4패로 부진한데요. 원정 경기 8경기에서 무승으로 팀 최고 기록과 동률입니다. 이번 원정에서 원정 무승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양팀 홈 원정 팀 최고 기록과 같은데요. 어느 팀이 이 기록을 깰지 또 다른 볼거리로 생각됩니다. 양팀의 이런 기록은 계속된다면 무승부로 이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카디스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카디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8경기 엘체 대 바르셀로나, 라리가 20위 엘체 대 리그 1위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리그 1위와 최하위의 경기인데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라 생각하는데요. 순위, 선수 뎁스, 상성 모든 게 압도적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이 A매치에 출전했다고 해서 엘체와의 매치에서 스쿼드에서 영향을 받을 리 없을 거고요. 만약 무승부라도 한다면 엄청난 이변이 될 것인데 이변을 보신다면 폴더 하나를 버린다 생각하시고 무패 정도로 픽하시면 될 듯 한데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로파 32강 플레이오프에서 맨유에 패하며 탈락한 바르셀로나로서는 리그 우승을 꼭 하기 위해 하위팀인 엘체를 완벽히 제압하고 2위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를 더 벌려 우승을 하루빨리 확정 지으려고 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엘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9경기 셀타 대 알메리아, 라리가 9위 셀타 비고 대 19위 알메리아의 경기입니다. 셀타 비고는 이번에 A매치에 주전 공격수 이아고 아스파스가 출전했습니다. 알메리아는 A매치 주전 국대 선수가 보이진 않고요. 양팀의 순위는 10위 차이가 나고 최근 5경기에서도 셀타 비고는 3승 2무이고 알메리아는 1승 1무 3패입니다. 알메리아는 2월 말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엄청난 이변을 만들었던 팀인데요. 양팀 상성에서 순위와 다르게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알메리아가 한마디로 도깨비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전 리그 경기 전에는 2015년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고 이번 시즌 알메리아가 일부러 승격하면서 다시 맞붙은 1차전에서 3대1로 완승을 했습니다. 7년 만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매치에서 셀타가 전반 25분 베이가가 선제골을 넣고 32분에 퇴장을 당합니다. 후반에 더욱 밀어붙인 알메리아는 52분과 60분 연속골을 넣으며 앞서다가 경기가 끝나가던 96분에 쐐기골까지 넣으며 완승을 했습니다. 전반 점유율에서 59대 41, 후반전에서는 66대 34로 알메리아가 더욱 점유율을 높였는데요. 전반 일찍 골을 먹은 알메리아가 밀어붙이며 전반전을 앞서기도 했고 후반전에서는 더 맹공을 퍼부어 뭐 아니면 도인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치 분석을 살펴보면 알메리아가 위협적인 공격수에서도 48대 17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셀타비고는 홈에서는 알메리아에게 강한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메리아가 리그 강등권으로 떨어진 지금도 닥치고 공격 그 전략을 유지할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알메리아는 원정 12경기 무승 중이고 3연패 중입니다. 현재 셀타비고의 전력이 우세해 보이는데요. 무시할 수 없는 상성이 있어 셀타비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10경기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프턴, 프리미어리그 18위 웨스트햄 대 20위 사우스햄프턴입니다. 웨스트햄에는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가 유로 예선에 국대로 소집되었고요. 소튼에서는 주전 공격수 채 아담스가 유로 예선 1차전에서 출전했다가 부상으로 2차전 스페인전에는 출전을 못했습니다. 현재 부상자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걸로 보여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양팀 상성은 1승 2무 2패로 웨스트햄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홈 원정 경기 성적을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웨스트햄이 홈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최근 4경기에서는 2승 2무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트는 원정에서 2승 1무 2패로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상대들을 분석해보면 첼시에게 승리하고 맨유와는 비기면서 원정에서 소기의 성적을 거둔 경기도 있지만 오히려 하위 팀들인 브렌트퍼드와 리즈에게 패하면서 강대강 약대약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매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 아담스와 워드 프라우스의 폼이 좋은 소튼의 경기력이 지난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도 3대1로 지고 있다가 두 골을 따라가는 공격력을 보여 채 아담스와 워드 프라우스의 결정력에 노장 테어 월컷도 한몫을 하는 소튼입니다. 웨스트햄의 주전 미드필더 토마스 수첵의 체코는 유로 예선 2차전에서 피파 랭킹 174위 몰도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면서 1차전 폴란드를 탈탈 털며 3대0 승을 했던 흐름이 꺾였고요. 대신 데클란 라이스의 잉글랜드는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기분 좋게 A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팀의 핵심 선수들이 이번 매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승패의 갈림길인데요. 소튼의 채 아담스와 프라우스의 폼이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11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바야돌리드, 라리가 2위 레알 마드리드 대 16위 바야돌리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또한 8번 매치 엘체와 바르셀로나 경기같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우승은 힘들었지만 리버풀을 꺾고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올랐습니다. 4월 13일 8강 1차전은 첼시와의 홈 경기로 치러져 이동에 따른 당장의 데미지는 없을 듯 합니다. 양팀 전력은 레알이 단연 우세한데요. 직전 양팀 상성 4경기 4승 중에
3승이 한 점 차로 승리였다는 게 조금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바이아돌리드의 82분 레온의 퇴장으로 89분 벤제마의 쐐기골까지 더해 2대0으로 승리한 게 유일한 2점차 승리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팬은 아니더라도 무는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폴더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 픽을 노리신다면 무를 받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12경기 뉴캐슬 대 맨유. 프리미어리그 5위 뉴캐슬 대 3위 맨유의 경기입니다. 양팀 6점짜리 매치입니다. 두 경기씩 덜 치른 현재 두 팀은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두 경기를 더 치른 4위 토트넘이 현재 승점이 49점으로 불안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걸린 경기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매치입니다. 뉴캐슬에서는 오른쪽 윙백 키어런 트리피어가 A매치에 소집되어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맨유에서는 A매치 출전 선수로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와 공격수 레시포드가 경기에 출전했었습니다. 부상 선수로는 뉴캐슬에서 앤서니 고든과 알미론이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요. 맨유에서는 공격수 가르나초와 미드필더 에릭센, 반더비크가 부상 결장이고 미드필더의 중심인 카세미루가 퇴장 징계 결장이 예상됩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앞서 있는데 지난 2월 리그컵에서 맨유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전 리그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 맨유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이고 현재의 전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에 7대0으로 대패하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뒤 소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하며 리버풀전 대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로 보였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테나우 감독이 얼마나 추스렸을지가 이번 매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맨유에게는 A매치 기간이 한 템포 쉬어가는 게 경기력 반전에 도움이 될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 역시 알미론과 앤서니 고든이 결정하는데 대신 칼럼 윌슨이 폼이 살아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뉴캐슬도 그 어느 시즌보다 전력이 탄탄해진 이번 시즌이기에 상성 무승의 흐름을 한 번쯤 끊을 대로 보이기에 뉴캐슬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제13경기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드. 라리가 6위 베아레알과 4위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 A매치 출전자는 미드필더 예레미 피노가 스코틀랜드 경기에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고요. 소시에다드에서는 공격수 오야르사발과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가 출전했습니다. 쿠보도 A매치에 소집되었었고요. 양팀 상성은 1승 2무 2패로 소시에다드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비아레알은 4연패 후 3승 1무로 흐름을 반전시켰고 소시에다드는 1승 1무 3패로 순위에 비해 최근 성적은 부진한 편입니다. 비아레알은 리그 6득점을 올리고 있는 주전 공격수 모레노의 부상 공백이 커 보이는데요. 주전 미드필더 코플랭의 무릎 부상 결장도 겹쳐 전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소시에다드는 주전 수비수 엘르스톤더의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소시에다드는 유로 예선 2차전 조지아전에서 1득점을 올린 셰를로트가 리그에서도 9골로 꾸준히 득점을 올리는데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양팀 상성이나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홈 원정에서 성적에 영향을 덜 받는 점을 감안해서 비아레알의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제14경기 AT 마드리드 대 베티스. 라리가 3위 AT 마드리드 대 5위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A매치에 모라타, 그리즈만, 데파이 등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리즈만은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까지 넣으며 활약을 하였고 그 경기에서 멤피스 데파이는
페널티킥을 실축하여 4대0 대패를 허용하며 0패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베티스에서는 리그에서 12득점을 올리고 있는 공격수 이글레시아스가 유로 예선 2차전 스코틀랜드 경기에 66분 호셀로와 교체되어 들어갔지만 경기는 그대로 2대0으로 패하면서 큰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부상 선수로는 AT 마드리드에는 주전 수비수 만다바 1명 정도의 부상 결장이 있으나 베티스에는 주전 미드필더 페키르와 주전 수비수 유수프 사발리와 라모스 마치의 부상 결장이 있어 전력 공백은 베티스가 더 커 보입니다. 양팀 상성은 최근 5경기 4승 1무로 AT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양팀 최근 5경기 성적이나 홈, 원정 성적들도 괜찮은 흐름이지만 압도적인 상성과 베티스의 부상 공백들을 생각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무패 분석을 마쳤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